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해킹 문제에 대해서 안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2조 원대 해킹의 악재가 주말 사이에 쏟아졌습니다.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량 2위인 거래소 이 바이비트가 14억 6천만 달러, 하나로 약 2조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탈취당했습니다. 이 벤저우라고 하는 바이비트 CEO 같은 경우에는요, X에 해커가 바이비트의 오프라인 이더리움 지갑 중 하나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난당한 이더리움 규모는 거래소 총 자산의 약 9% 상당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바이비트는 해킹 이전까지 약 162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마무시한 규모를 또 해킹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해킹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주말부터 계속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2018년 설립된 이 바이비트는 일일 평균 거래량이 360억 달러 이상인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뚫린 지점에 사람들이 심리가 좀 약화됐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세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자 기준 24일 오전 8시 30분에 하루 전보다 0.72%가 누적해서 떨어진 95,886달러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 비트코인 하나만 놓고 보자면요. 이 여파가 발표되기 이전, 이 21일 오후 10시 같은 기준에는 99,411달러까지 오르며 이 10만 달러 선에 다시 한번 근접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해킹 사태가 벌어지면서 여파로 좀 고꾸라진 비트코인의 시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해킹이 지금이 처음이냐 하면 아닙니다. 2014년에 마운트 곡스, 그리고 2021년에 폴리 네트워크에서도 이런 대규모의 해킹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마운트 곡스 같은 경우에는 4억 7천만 달러, 그리고 폴리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6억 1,100만 달러, 이렇게 해킹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사례를 뛰어넘는 역대급, 역대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해킹 사건이 이번에 일어난 겁니다. 이 블록체인 분석 업체 난센에 따르면 이날 해킹당한 자금이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파생 상품으로 구성이 돼 있고, 또 먼저 하나의 지갑으로 빠져나간 뒤 다음에 40개가 넘는 지갑으로 분산이 됐다고 합니다. 이어서 파생 상품 모두 이더리움을 바뀐 다음에요, 이 2,700만 달러씩 10개 이상의 추가 지갑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이런 해킹 사건의 배후로는 북한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아캄 인텔리전스는 잭 엑스비티가 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이라는 증거를 찾아서 제출했다고도 밝혀지고 있네요. 그렇게 되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도 물론 폭락하고 다른 이 코인들도 영향을 받지만 뱅크런도 발생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바이비트에서 패킹이 발생하고 나서 약 40억 달러의 뱅크런, 즉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바이비트는 모두 55억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됐고요. 해킹 사고가 발생을 하자 아무래도 불안했던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 바이비트에서 대거 자금을 뺀 것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번 뚫렸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해킹당해서 내 자산도 위험해질까 봐 많이들 이 코인들을 뺀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앞으로 사실 이 해킹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고요. 또 이러한 사태가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게 중요하다, 좀 소비자들에게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세계 이슈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난해 4분기 아랍에미리트 무바델라 국부펀드가 국부펀드 최초로 이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가 3위이자 또 아부다비 2위 국부펀드인 이 무바달라가 지난해 4분기에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국부펀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관련주에만 좀 투자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직접 비트코인에 투자하게 되면서 이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투자 국부펀드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있습니다. 한 NH투자증권 연구원은요, 연초 블랙록 CEO가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던 2%에서 5% 비트코인 자산 배분을 목표로 하는 국부펀드가
이 무바 달러의 경우 비트코인 포지션이 60억에서 150억 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국부 펀드도 이 비트코인 투자를 진행할 것이란 기대감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부 펀드가 그 주인공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초의 국부 펀드 설립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가능성을 제시한 만큼 이 국부 펀드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도 보이고 있으니까 앞으로 비트코인 그리고 국부 펀드 이슈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이슈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파이코인 관련된 기사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파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메인넷 출시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이 메인넷 출시와 글로벌 거래소 상장이 임박하게 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역시나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이 지난 20일 오전 8시에 메인넷을 출시를 했는데요. 같은 날 오전 9시에는 OKX, 비트겐, 게이트 IO 등이 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이렇게 파이 네트워크 거래가 이제 가능해졌는데 이 기대감에 따라서 앞으로 파이 네트워크 시세가 어떻게 변동할지 계속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20일 당시에 좀 웃긴데 파이오니어 이 채굴자 같은 경우에는 4,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의 가치, 그리고 프로젝트의 완성도, 지속성, 그리고 확장성, 그리고 전망에 관해서 업계 내의 의견은 사실 분분하긴 합니다. 이 파이 네트워크가 보유한 커뮤니티 파워도 긍정적인 영향을 앞으로 미칠 수 있는지 계속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에 관련된 커뮤니티에서 이 파이 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만큼 앞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지금으로선 조금 더 우세하다고 합니다.